안녕하세요. 오늘 이 중대재해처벌법 얘기 정말 깊이 나눠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주제더라고요. 특히 그 대선 토론 때 나왔던 질문 있잖아요.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그 SPC 공장 사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죽어도 책임 안 지는 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죠. 맞습니다. 그 질문 하나에 이 법을 둘러싼 여러 입장들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법이 도대체 뭐고 왜 이렇게 논란인지 핵심만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죠. 자, 그럼 이 법 중대재해처벌법 이름부터가 좀 무거운데요.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그냥 사고 났다고 무조건 처벌 이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걸 다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의무? 네, 그러니까 처벌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이 알아서 좀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 제대로 돌려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미리 막자, 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입니다. 예방이군요. 사고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업의 어떤 구조적인 안전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그 중대재해라는 기준도 있던데요. 자료 보니까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또 뭐가 있었죠? 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2명 이상. 또는 특정 직업병 환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되게 구체적이네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고 나는 것도 포함되고요. 맞습니다. 그런 기준에 해당하면 이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문제죠. 맞아요. 거기서 이제 경영 책임자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 경영 책임자 범위가 좀 애매하다 이런 지적이 기사에도 있었거든요. 법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대표이사가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다 하면 어떡하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있고 또 논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법의 원래 취지는 그저 이름만 대표인 사람이 아니라 안전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이런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권한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기업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그 안에서 진짜 총괄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가려내는 게 이게 법 집행의 큰 과제인 거죠. 그럼 그 경영 책임자라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이 책임을 좀 면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걸 해야 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인데요. 말이 좀 어렵네요. 하하. 쉽게 말하면요. 일단 우리 회사 안전 목표는 이거다. 정하고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찾아내서 개선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그리고 필요한 돈이나 사람, 장비 같은 거 제대로 지원하고 또 중요한 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거.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게 실제로 잘 돌아가도록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서류 만들고 끝? 이게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네, 시스템이 진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 사례들을 봐도 결국 이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갔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안 해서 사망사고라도 나면 처벌이 엄청 세다고 들었어요. 형량이 꽤 높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망사고 시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그리고 법인에게는 최대 50억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억!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부상이나 질병만 발생해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10억 원 이하 벌금 이렇게 가능하고요. 5년 안에 또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와, 거기에다가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고의나 아주 큰 잘못, 중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00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처벌 수위가 너무 과하다, 또 뭘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죠.
기사에서도 보면 노동계랑 경영계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노동계는 당연히 생명을 지키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일 테고. 네,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경영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가 좀 불명확하고 처벌이 너무 세서 이러다 경영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결국 오늘 쭉 종합해보면 이 법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이런 강한 의지는 분명히 보이는데 동시에 아니 그래서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해야 법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냐 이 부분이 좀 불확실해서 현장에서 계속 혼란이랑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법의 좋은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기업 활동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이 현장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지원도 해주고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주고 이런 게 같이 가야 한다는 지적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처벌보다는 예방이다. 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 안전이라는 가치랑 또 기업 경영 현실 사이에서 참 어려운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법이 정말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지? 이 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없을까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 댓글로 꼭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얘기가 좀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좋아요랑 구독 아시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얘기 들고 올 때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